안녕하세요. 위클리 세종기 업데이터. 오늘은 5월 7일입니다. 저는 전혜성이고요. 저는 정윤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민경입니다. 최근에 조선 섹터가 좀 핫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한국조선해양에서 지금의 현재 상황이 03년도랑 좀 비슷하다. 네. 슈퍼사이클이다. 슈퍼사이클의 초기다. 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업이라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도크를 채우는 거거든요. 이제 네네. 근데 도크가 2023년까지는 어느 정도 찼다고 하고, 도크를 채우게 되면은 이제 가격 결정권이 생기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 뭐 아이폰처럼 120만 원에 찍어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아이폰도 많이 안 팔리는 모델은 할인을 좀 더 빨리 하기도 하고, 너무 많이 팔리는 모델은 줄 서서 사야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모르겠어요. 리셀러 같은 경우는 스니커즈 이런 건 더 돈을 주고 산다고는 하지만 아이폰은 그렇게 안 되는데, 조선은 이제 수주 사업이다 보니까 누가 더 이제 그거를 잡느냐, 지금의 가격이 누가 더 위에 있느냐인데, 조선사와 발주처 간에 이렇게 알력 싸움이 있는데, 도크가 다 차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선사가 원하는 대로 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현대중공업 컨퍼런스 콜에서도 03년 초기와 비슷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또 무조건 좋냐? 그럼 지금 초 슈퍼사이클이라서 지금부터 가자 하냐? 또 그건 아닌 게, 03년 슈퍼사이클의 초기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20년 혹은 이렇게 장기간에 보면은 03년부터 05년까지 옆으로 갔어요. 그리고 05년부터 뿜었어요. 물론 예전같이 이제 지금은 훨씬 더 사이클이 앞당겨져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조선 관련해서는 최근에도 이제 나오는 의견이 좀 몇 가지가 있는 게,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좋은 건 맞는데, 그렇다고 이 뭐라 그래야 되지? 밴드 상단과 하단이 있는 밴드 상의 상단이냐, 아니면 이거를 뛰어넘는 또 다른, 예를 들면 우리가 슈퍼사이클 네, 시작. 그렇죠. 우리가 3천은 절대 못 뚫을 거야 했는데 3천을 뚫고 지금부터 시작이냐, 이런 건 느낌처럼, 만약에 그냥 상황이 좋다 정도면은 지금 이 PBR 밴드상 하단과 상단 중에 상단을 지금 닫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를 들면 업사이드는 제한적이지만 오르기 쉽지 않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지금 CO2 규제라든지 이런 배가 없어서 난리난 거 보지 않았냐,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주가는 비싼 게 아니라 한 번 더 리레이팅을 해야 된다, 밸류에이션을 다시 봐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게 조선이라는 산업이 조금 다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조업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선은 제조업 기준으로 P와 Q가 동시에 늘어나거나 그렇죠. 동시에 감소하는 산업이기 네. 때문에, 이게 한번 업사이드로 튀기 시작을 하면 P랑 Q가 같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이게 정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게 점프로 올라갈 수 있는데, 네. 반면에 이게 안 좋을 때는 Q도 까지고 P도 까지고 진짜 답이 없는. 그거의 대표적인 끝판왕을 보여줬던 게 이제 한진해운이었죠. 한진해운이 이렇게까지 이제 회사가 없어진 이유가, 이제 BDI가 만까지 갔어요. 재작년쯤에 300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바닥을 찍고, 최근엔 BDI도 엄청나게 많이 회복을 했는데, 이걸 만일 때 10년 동안 배를 장기 계약을 해놔버리면은 정말 회사가 그렇죠. 망해도 이걸 다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극단적이고, 사실 이런 극단적이고 똑같이 시크리컬로 분류가 되더라도 화학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요즘에 화학도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모든 화학주들이 전부 서프라이즈가 나고, 금호 석유 같은 경우는 정말 실적이 거의 작년치에 70%를 한 분기 만에 뿜어내는데, 이렇게 이제 PBR이 얼마다, 똑같이 화학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은 윤재성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의 리포트를 잘 보면은, 지금 금호석유의 PER이 얼마인지 아느냐, 사다. 이거 너무 적게 받고 있다. 그러니까 PER로도 얘기를 해요. 근데 조선은 아무도 PER로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게 왜냐면, 화학은 같은 시크리컬이라도 지금 즉시 매출과 이익과 영업이익이 꽂히거든요. 근데 조선주는, 현대중공업이 저희는 슈퍼사이클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퍼로 계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똑같은 시크리컬이라도 조선업의 특성상, 왜냐하면 지금 수주를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받아도 그거의 매출이 실제로 이어지는 건 2년,
아까도 23년까지 도커가 차 있단 말은 지금 엄청 비싸게 받는 배들은 2년 후부터 매출액이 진행률로 인식이 될 거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포로 측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좀 더 아까 말씀드린 PBR 밴드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거고, 그 상단을 뚫고 가는 거는 예를 들면은 현대차가 한때 그랬잖아요. 자동차 관련 부품주들이 전부 PBR 0.5 받으면 자동차는 원래 0.5 받는 거야. 현대차다. 그런데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애플이 붙고 수소차가 붙고 이렇게 되면서 그런 게 어딨어 하는 것처럼 조선업도 친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 수소배 이런 것들이 붙으면서 그렇게 된다라고 보는 의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PER로 측정을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좀 베팅의 영역이 아닐까 생각이 네. 좀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두 가지 의견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뭐 자료나 숫자를 좀 보고 내가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상당이다 싶으면 좀 기다려야 되는 영역인 거고, 만약에 진짜 슈퍼사이클의 시작이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베팅을 해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대중공업그룹은 그 모든 회사들 컨퍼런스 콜을 오픈으로 해주기 때문에 어느 그거보다 공부하기 좋은 회사고요. 그리고 전부 다 해당 산업에서는 뭐 1등이거나 거의 1등에 가까운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산업 그리고 관련 부품사들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도 저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공사 손실 충당금이 크게 감소를 했는데, 이 말인즉슨 현재 수주를 하는 배들은 손해를 보면서 받는 게 확연하게 줄었다는 거죠. 아니 지금 이렇게 좋다고 하면서 왜 공선충이 줄었지만 남아있지라고 하면 이제 고정비 배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선충이 완전히 0이 넘지 않더라도 회사는 받는 게 더 이익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강제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철강 회사들이 오르고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성과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삼성중공업 얘기도 조금 한번 네네. 해보려고 하는데,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제 가격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이랑 삼성중공업이 바라보는 강제 가격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공업에서는 강제 가격이 추가로 인상되지 않을 거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 이미 크게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 근데 만약에 한국조선해양처럼 강제 가격이 조금 더 인상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한다,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게 된다면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조금 더 손실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죠. 있습니다. 강제가가 이제 뭐 이거는 예상의 영역이니까. 근데 보시면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선제적으로 올해 분 강제가 오를 것까지 미리 반영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 도리어 적게 오르면 환입까지 되는 경우고, 좀 여유가 있는 집안이니까 우리 아들 대학 갈 거 미리 빼놓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빼놓은 건데, 여유가 없는 삼성중공업은 그거 빼놓을 게 없었고 이번에 이제 감자랑 이제 증자를 동시에 하는데도 영업 손실이 5천억이나 났는데, 이 중에 강제가 인상으로 인한 이제 손해, 기존에 수주를 해놨던 배들도 비싼 철판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걸 다시 역산을 해보면은 지금 남은 재고들은 1,190억의 강제가가 추가로 들 거다. 그리고 신규로 수주받은 배들의 공사 손실 충당금이 1,230억이 있고, 그 다음에 대신에 조금 이익을 본 거는 해양 체인지 오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뭐가 안 되거나 아니면 스펙을 좀 바꾸거나 할 때 설계 변경 같은 게 있으면 받는 게 체인지 오더인데, 여기서 160억 정도 추가로 이익이 났고요. 얘들이 들고 있는 드릴십에 이제 선주가 안 가져간다고 이제 도망갔죠. 그래서 이제 들고 있는데 이걸 소송도 하고 있고 하지만 어쨌든 회계적으로 지금 유가가 안 좋고 드릴십들이 인기가 없으니까, 한마디로 내가 차를 만들어 달라 해서 차를 생산을 해놨는데 안 들고 가서 계속 감가상각만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손이 계속 발생을 해서 2,140억, 고정비 부담 합쳐서 5천억이라는 큰 적자가 한 분기만에 생긴 거죠. 이게 유상증자, 감자, 네. 어닝 쇼크 이렇게 3대 네. 악재가 돌발로 나왔는데 뭐 네, 일부에서는 뭐 하한가 안 간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뭐 이렇게 그렇죠.
뭐 얘기도 뭐 하긴 하시는데 일단 좀 더 얘기를 제가 받아서 더 드려보면 삼성중공업에서는 이제 증자 배경이 당장의 자금 수요에는 문제가 없지만 친환경 선박 개발과 스마트 야드 구축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증자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난 한 6년 정도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뭐 100% 신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그러니까 삼성중공업 다 안 좋은 거 아는데 굳이 그래도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건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 향 물량 증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과거 삼성 엔지니어링이 네. 그 실적이 완전히 한번 회사가 망가졌었던 적이 있었는데 삼성전자의 그 공장 관련된 물량이 좀 들어오면서 회사가 조금 살아났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중공업도 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돼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받아놨던 수주 금액은 한 600억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파일럿 설비 관련된 건데 네. 요것들이 이제 가능했던 이유가 이제 해양 플랜트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반도체 공급 이슈로 고객사에서는 좀 빠른 납기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해양 플랜트를 수행하면서 축적했던 노하우들이 이런 빠른 납기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서 뭐 이렇게 수주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최대 주주가 삼성전자니까 좀 도와주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챙겨주기 위해서 한 것도 있을 거고요. 네. 요즘 프로젝트들을 보면 예를 들면 GS 칼텍스의 추가 증설 물량 같은 이제 그 석유화학 플랜트들이 있을 때 모듈화를 해서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 말인즉슨 옛날에는 배관 하나, 뭐 기둥을 쓰는 철근 하나, 이런 철골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조립을 했다고 하면 레고 만들듯이 이제 큰 블록으로 만들어서 들고 가서 한 번에 딱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럼 장점이 현장에서 인부들이 이렇게 공중에 매달려서 조립하면 오차가 생기겠죠. 근데 공장에서는 정확한 유격으로 이제 설치하고 이동해서 한 번에 그것만 딱 붙이면 되니까 훨씬 더 공기도 짧아지고 요즘은 인건비가 점점 올라가니까 이게 옛날에는 그냥 가서 사람이 달라붙어서 하는 게 이익이었는데 이게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뭐 최근에 S-오일이나 뭐 GS 칼텍스나 이렇게 증설하는 부분은 이렇게 모듈화 공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듈화를 제일 잘하는 데가 이제 조선사들이거든요. 왜냐하면 해양은 안 그래도 그 예를 들면 저기 한가운데 막 태풍 오고 이런 데서 조립을 하는 것보다 모듈화해서 붙이는 게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전부터 발달이 돼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대부분의 석유화학 공단들은 바닷가에 있어요. 예를 들면 석유를 운반해서 원유를 운반해서 넣어야 되고 만든 석유 제품들을 수출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닷가에 있는데 반도체 공장은 육지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모듈화를 시켜서 그거를 차에 실어서 한 번 더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바닷가에 있는 공장들은 바지선에 실어서 가면 엄청나게 큰 규모의 블록이라도 가서 설치를 할 때 훨씬 더 쉬운데 평택까지 예를 들면 뭐 거제에서 거제에서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평택은 또 항이 근처에 있긴 하네요. 어쨌든 그 사이에 이제 예전에 그런 뉴스 있었잖아요. 뭐 이명박 대통령 때였나? 뭐 조선 블록을 옮기는데 저기 그 전선 기둥이 닿아서 운반을 못해서 뭐 난리가 나가지고 뭐 이것들 다 뽑아서 지하화하는 걸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이제 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블록이 크면 옮기기가 지상에서는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적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그 장비 하나하나는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이제 뭐 공장 건물 자체는 그렇게 구조적으로나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이제 삼성전자도 중공업을 챙겨주는 입장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22년, 뭐 23년 정도에는 연간 한 4, 5천억 정도 매출을 이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 일단 뭐 삼성 엔지니어링 사례를 봤을 때는 그렇게 마진율이 박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그렇죠.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삼성 그룹 차원에서 예전에는 뭐 중공업을 뭐 좀 버리네, 뭐 버리고 싶어 하네, 막 이런 온갖 뭐 이런 여러 가지 썰들이 있었는데 요번 계기를 통해서 막 그룹 차원에서 중공업을 좀 살려보겠다라는 의지가 조금 담겨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살려보겠다는 의지도 있고 버릴 수 없으니까. 네.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보면은 이렇게 슈퍼 사이클이라는 거는 예전 뭐 좀 그거 한 얘기로 얘기하면은
정말 슈퍼사이클은 거제도에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녔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는 50,000원짜리가 없어서 개가 10,000원짜리 물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요즘이었으면은 개가 50,000원짜리 물고 다녀야 정말 슈퍼사이클인데,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현대차만 좋은 게 아니라 쌍용차조차도 돈이 많아가지고 직원들한테 성과급을 주면 자동차의 슈퍼사이클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어쨌든 두 번째로 큰 뭐 대우랑 이렇게 삐까삐까 하는 건설 이 중공업이 조선사가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서 유중에 감자까지 해야 되는 게 정말 슈퍼사이클이냐? 상황이 좋은 건 맞지만 그거랑은 또 조금 다를 수도 있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은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이름으로 지주사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우를 인수를 하게 되면, 결정이 되면 대우조선해양이 한국조선해양의 밑으로 들어가고요. 기존의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부들은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에 남고, 현대중공업은 이제 말 그대로 배를 짓는 요것만 이제 분사를 해서 하반기에 상장을 해요. 빠르면 8월 달에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때 이제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슈퍼사이클이 아니라 초초초 슈퍼사이클이라고 해야 훨씬 더 높은 가격에 IPO를 할 때도 유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의지도 반영이 돼 있지 않냐, 저는 약간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좀 베팅의 영역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사실 좋은 건 맞아요. 지금 도크가 찼다는 것만으로도 지금부터 하는 거는 이제 이익이 좋죠. 네, 이익이 좋고,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게 조선업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뭐 반도체가 훨씬 더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 이제 반도체가 채용하는 인력들에 비해서 인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깔려 있는 식구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 돼서 초슈퍼사이클이 다시 한번 갔으면은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회사가 최근에 이제 컨퍼런스 콜하고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거 외에도 이제 엄청나게 많은 부품사들 그리고 관련된 회사들, 강제 회사들을 볼 때도 같이 크로스 체크를 해보시고, 얘들은 예를 들면 삼성중공업은 강세가가 안 오를 건데라고 얘기했는데 포스코는 우리는 올리려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누가 맞는지 이렇게 크로스 체크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좀 다른 기업을 좀 소개를 드려보면, 카카오가 이제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뭐 딱히 뭐 떠오른 말이 없을 정도로 사실 좋아요. 뭐 네. 광고가 워낙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고민이 좀 되는 건 좋은 부분이 모두 좀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점입니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약세로 좀 전환이 됐어요. 근데 뭐 시장 전반적으로 장 막판에 좀 주가가 올라오면서 약보합으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오늘도 뭐 시장이 올라오는 거에 비해서 카카오 주가가 그렇게 썩 좋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한 틱 정도 빠졌는데, 아마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게 수익성 가이던스를 약간 보수적으로 제시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됩니다. 21년 연간 수익성 가이던스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기대 이상의 컨텐츠 사업의 성과로 공격적인 마케팅과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몇 개 분기 동안에 이어졌던 수익성 개선 트렌드에서 약간 벗어나는 답변이거든요. 네. 톤 다운되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뭐 역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하반기는 이익률이 좀 낮아질 수 있다라고도 좀 해석이 가능하긴 한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동안 카카오가 신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뭐 페이, 모빌리티, 글로벌, 뭐 블록체인, AI 등 이런 신사업을 구분해서 연간으로 손실 규모를 따로 시장에 얘기를 해줬어요. 18년도에 약 한 2,099억 원, 19년도에 마이너스 1,722억 원, 20년도에 한 970억 정도 이렇게 손실이 매년 축소가 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숫자를 시장에 공유를 하고 있지 않다고, 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손실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걸 얘기를 했다가 올해부터 안 한다라고 하면 좀 조심스럽게 역으로 다시 좀 적자가 확대될 수 있지 않나, 뭐 그렇게도 좀 생각이 가능은 한데,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모빌리티 관련해서 좀 더 신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뭐 퀵 서비스도 이제 한다고 그러고, 네, 뭐 세차, 다음에 뭐 주차장, 또 꽃배달, 뭐 이런 것도 모빌리티 사업에서 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조금 톤 다운된 느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카카오를 저희가 19년도 4분기 컨콜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 좋다고 이제 계속 매 분기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카카오톡 대화창에 광고가 들어가면서
높은 매출 성장률과 수익성이 동반으로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인데 이제는 수익성이 조금 만약에 좀 보수적으로 바뀐다고 하면 기존에 생각했던 투자 아이디어가 약간 훼손되고 있고 주가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고민이 좀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광고는 진짜 여전히 좋습니다. 네. 근데 이거 여기 Q&A에도 마지막 Q&A로 들어갔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일 걱정을 하고 있는 시장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카카오 회사가 너무 좋고 자회사들도 너무 좋죠. 예를 들면 네네. 카카오 페이도 있고 뭐 카카오 뱅크는 뭐 엄청난데 이런 것들이 올해 IPO가 이제 핵심이 되는 이런 회사들이 IPO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카카오는 그게 되는 거죠. 지주회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물론 뭐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 지금 카카오를 사시는 분들이 광고 때문에 카카오를 이밸류를 사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페이라든지 뭐 웹툰 같은 부분들이 모두 다 IPO를 해서 사업회사로 다 분사가 돼버리게 되면 카카오는 이게 물론 지분에 대한 가치는 그대로 들고 있지만 지금 현재 한국에서 지주회사들은 할인을 거의 뭐 30% 많으면 50%까지 네네. 받으면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급들이 다 자회사들로 몰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리고 먼 기간도 아니고 오래 있으니까 아마도 그게 전체적으로 카카오를 누르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이것도 좀 고민이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뭐 회사가 뭐 장사가 안 된다거나 뭐 그런 네. 것도 아니라서 그래서 그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은 네이버를 더 좋게 보는 것 같아요.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적으면서 뭐 똑같이 잘 하고 네네.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 특징적이었던 콩콜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